바로 쓰셨죠? 네, 저는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여름이면 여러 가지 질환이 오히려 겨울보다 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겨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름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연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원인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린 데다가 혈액이 끈끈해지죠. 물을 많이 이제 뺏겼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가 5도 이상 확 나버리면은 우리 심혈관, 뇌혈관, 이 혈관들이 수축이 되어버립니다. 평상시에 심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협심증이나 또는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좁아 있던 게 혈관 수축에 의해서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 한마디 못 남기고 가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더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223명으로다가 최고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 겸 해서 더위와 관련된 질환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열 질환, 이 온열 질환으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이 됐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지금 2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즉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사병, 열사병,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일사병과 열사병인데 이 일사병은 더운 상태에서 햇빛 이런 것 때문에 이 체온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지러움증, 뭐 두통, 여러 가지 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사병은 그렇게 잘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사병 환자들은 더운 그늘로다가 옮겨서 체온만 좀 식혀주고 그러면 바로 깨나는 게 이제 일사병인데 열사병은 그와 달리 잘못하면 사망을 해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아예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가지고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그늘로 옮겨서 벨트나 이런 꽉 조이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빨리 벗겨주고 찬물 같은 걸로다가 수건에 적셔서 체온을 떨어뜨려주면서 미리 119에 신고를 먼저 하고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는 게 이제 제일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사병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좀 덥더라도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서서히 이렇게 낮춰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이것도 문제고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 목사님께서 이 우주 전체에는 셀 수 없는 수 없는 별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 한 가지가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보다도 더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는 엄청나게 큰 세균들, 우리 장내 세균들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바이러스는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더 죽어요.
오히려 그 박테리아 속에 기생을 할 정도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지구상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잃어서는 안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즉 심장 박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그리고 면역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도 엄청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면역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생물부터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고는 금방 이 감염병으로다가 저 세상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심박동과 면역력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면역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1,500명대 조금 상회했었는데 이 확진자들이 어제 2,223명으로다가 늘었어요. 물론 지금 이 4차 유행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는 정부의 엄청난 실책이 있었습니다. 즉,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은경 씨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 보고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낙관적인 이런 방역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앞으로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독감 바이러스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그걸 선포를 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지금 2,000명이 넘는 이 확진자들 중에서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20대입니다. 그리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 순으로 갑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감염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60, 70대는 이제 아주 낮아요. 70대는 1%도 안 됩니다. 그 확진자 퍼센테이지. 그리고 이제 이 60대도 1.7% 정도 되는데 20대는 4.8% 거의 5% 정도 돼요. 이 정도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심재선 목사님께서 그 카톡에 올리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누가 주장한 건지는 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감염이 돼도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감염된 걸 모르다 보니까 남한테 무차별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집에 돌아가면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젊은 사람들, 이 활동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방접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이 기저질환이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많이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다 접종을 안 한 사람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0대 이상에서는. 접종한 사람들한테서도 간혹 그 확진자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돌파 감염. 이제 이거는 접종을 했어도 면역력이 안 생겼거나 또는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님이 올리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걸려도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mRNA 백신이 만들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이토카인 폭풍, 즉 이게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사이토카인이 면역 물질 또는 염증 물질입니다.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서 그걸 사이토카인 폭풍 또는 면역 폭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강의 정의를 저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서 적정한 면역 밸런스 유지가 바로 건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면역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면역 관련 질환 중에서 제가 지금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 또 베제트병 뭐 이런 것들이 그 면역 질환인데 이게 이제 면역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즉 면역은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부족했을 때 더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대부분 다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게 면역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습니다. 뭐 방송인 유명한 방송인이 있었어요. 여잔데 이 사람도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갔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은 젊은 사람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7세짜리 또는 20세짜리가 사망하고 중태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열 장로님하고는 50년도 넘은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걸려도 증세가 안 나타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비러니형이 지금 여러 개가 나타났죠. 물론 발표 안 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거의 2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이제 델타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람다형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델타가 문제인데 이미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는 델타가 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50%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델타가 주도를 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 델타형이 알파형보다는 감염력이 1.7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알파형이 일반 코로나보다는 처음에 코로나19 나왔을 때 그거보다는 1.7배 감염력이 더 강한데 델타 이 변이는 2.72배가 더 강해요. 전염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를 퇴치 내지는 우리가 같이 가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걸렸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체가 생기게 만드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면 어떤 이제 이익이 있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그룹으로 다 나눠서 나눴을 때 코로나가 감염이 됐을 때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보통 6, 7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접종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접종을 안 받은 사람 중에서는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중증으로 가거나 또 사망하는 이거를 막아줘요. 예방접종을 받으면. 근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은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 60, 70대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확진자가 아주 적었죠. 60, 70대에서. 그거는 그분들을 먼저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 건강뿐이 아니라 내 건강도 지키는 거지만 우리 귀여운 손주들 건강, 가족 건강까지 또 남한테 전파시키는 걸 막아줘야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 생기는 거,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도 파이자 백신 맞고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이 백신하고의 연관성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10만 명당 1명 정도 나오는 1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하나라고 그러면 진짜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개를 놓고 거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그게 차지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부작용 걱정하시지 말고 예방접종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신 목사님이 올린 내용 중에서 기억하시는 거 계세요? 그걸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구점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다 네거티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가짜 뉴스 이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질문을 두 분만 제가 받겠습니다. 궁금하실 때 화이자를 2번 맞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6개월 후에 한 번 더 맞으라고. 이제 화이자 백신이요. 6개월까지도 93%를 유지를 해요. 효능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아직은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6개월 이제 후보다 1년 후에 하면 괜찮으실 거예요. 1년은 갈 겁니다. 단 이제 요번에 얀센 거 있죠. 얀센 백신. 요거는 한 번 접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2회 접종입니다. 2회. 근데 이제 얀센 거는 1회 접종인데 요거는 6개월 정도 갈 걸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거는 이제 mRNA 백신인데 이거는 다른 DNA 백신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또는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만 노바백스 뭐 이런 것들이 다 1년을 갈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번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지금 SK 말씀하세요. SK에서 지금 바이러스 좀 면역력을 갖다 저거는 걸 갖다가 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SK 사이언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이제 백신 3상이 최초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3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거기에 응시하는 이 모집단이 잘 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약 개발한 것도 외국에서 했어요. 홍가리가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번에 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요건 비교 임상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거금이 투여가 됐지만 외국에서도 큰 돈
또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저개발 국가 이런데 좀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먹는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먹는 백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굉장한 돌들 그건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번에 5억 회분을 이제 이 어려운데 이런데 이제 뭐라 그러나요? 백신을 이제 공급해 주기로다가 했습니다. 5억 회분.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9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뭐냐면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이 이 변이형, 델타 변이형 예방을 위해서 3차 접종, 그걸 부스터샷이라고 그래요. 3차 접종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그러면은 이 후진국들은 1차도 못 맞는 거예요, 1차.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그 부스터샷을 하지 마라 말고 남는 이 선진국은 지금 백신이 남는 나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후진국들한테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인들은 의무접종입니다. 의무접종. 그리고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제약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일반인들도 의무접종이나 마찬가지가 되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치료약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치료약은 주사입니다. 근데 먹는 치료약을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아주 쉽죠. 쉽고 또 이 병 진행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먹는 치료약, 먹는 백신을 지금 이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교 임상은 어디 거 하고 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 거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거 3,000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990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효능. 근데 지금까지 1, 2상에서는 우리나라 때 다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체 생성률. 그래서 지금 이대로 되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우리 거를 우리가 접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더나께 공급 차질이 좀 왔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9월 말부터는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질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 모더나께 저 스페인에서 이제 원료는 딴 데서 만들고 또 그 병에다가 이제 분납하는 건 또 스페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기로 한 거에 절반을 요번에 받습니다. 절반. 예. 맞고 나서 네. 민주 형성이 됐나 안 됐나 법료가 문제는 없어 하긴. 이제 원래는요 예방 접종을 받고 그 사람 몸에 면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겼으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안 생긴 사람은 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기는 손이 너무 모자라요.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가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45% 확진자의 45% 정도가 이 비수도권입니다. 이게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병실, 이 중증 병실이나 이런 것들 여유 있는 게 중환자 병동이 또 중환자 병동, 준중환자 병동이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요. 서울하고 그 대도시에. 근데 지방에서 발생되는 게 지금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지방에는 이런 시설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서울로 몰리다 보면 이 서울이나 이제 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면 금방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얼마 안 가서 의료 분쟁까지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의료인들이 지금 엄청 지쳐 있습니다. 의료인들. 그래, 거기다가 지금 환자 늘어나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이게 정부가 그 한이한 방역 대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제 뭐 선거 뭐 이런 것들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역 대책을 풀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